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빠쌤입니다. 오늘 수업 소수 나누기 소수를 알아볼까요? 첫 번째 시간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소수의 나눗셈 설명을 모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죠. 꼭 집중해서 끝까지 들어주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확인하고 수업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12.5 나누기 0.5의 계산 결과가 125 나누기 5의 계산 결과와 같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12.5 나누기 0.5를 125 나누기 5로 바꿔줄 수 있었죠? 그렇죠. 나누어진 수와 나눈 수에 각각 10을 곱해주면 됐었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소수 한 자릿수 나누기 소수 한 자릿수의 나눗셈은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에 똑같이 10을 곱하여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로 바꾸어서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32쪽이네요. 리본 고리를 만들기 위해 리본을 0.05m씩 자르려고 합니다. 리본 1.25m로 고리를 몇 개 만들 수 있는지 알아보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리를 몇 개 만들 수 있는지 식을 써보라고 하고 있네요. 자, 고리 하나 만드는데 리본 0.05m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리본 1.25m가 있습니다. 고리 몇 개 만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말은 1.25m에서 0.05m를 몇 번 나누어 담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것과 같은 의미이겠죠. 그래서 식을 써보면 1.25 나누기 0.05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산 결과를 어림해보고 어떻게 어림했는지 말해보래요.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어림해 보았습니다. 0.05에다가 25를 곱하면 1.25가 되기 때문에 정답은 25가 될 것 같다. 네, 어림이 아니라 거의 정답 이야기해버렸네요. 얼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다음과 같이 계산했습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자, 지혜가 어떤 방법으로 계산을 했죠? 그렇죠. 지난 시간에 슬기가 센티미터를 밀리미터로 바꿨던 것처럼 미터를 센티미터로 단위만 바꾸어서 계산을 했습니다. 리본의 길이를 미터로 나타낸 것을 센티미터로 나타냈다고 해서 실제 리본의 길이가 바뀌는 것은 아니죠. 그것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럼 지혜가 어떻게 계산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5m를 센티미터로 나타내면 125cm가 됩니다. 그리고 0.05m를 센티미터로 나타내면 5cm가 되겠죠. 그래서 리본 1.25m를 0.05m씩 자르는 것은 리본 125cm를 5cm씩 자르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 말을 나눗셈식의 의미와 연결해서 설명하면 리본 1.25m를 0.05m씩 나누어 담는 것은 리본 125cm를 5cm씩 나누어 담는 것과 같습니다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까지의 과정을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1.25m 나누기 0.05m의 계산 결과는 125cm 나누기 5cm의 계산 결과와 같습니다. 그래서 125cm 나누기 5cm의 계산 결과가 25이기 때문에 1.25m 나누기 0.05m의 계산 결과 또한 25가 됩니다.가 되겠죠. 지금까지의 과정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1.25 나누기 0.05는 125 나누기 5로 바꾸어서 계산하면 된다 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리를 몇 개 만들 수 있나요? 25개였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계산한 방법을 말해보라고 하고 있네요. 자, 지혜는 그렇죠. 단위를 바꿨죠. 미터를 센티미터로 바꾸어서 소수의 나눗셈을 자연수의 나눗셈으로 나타낸 다음에 계산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의 과정을 모형으로 한 번 더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1.25 나누기 0.05 먼저 그 의미를 살펴보면요. 1의 모형 1.25개를 0.05개씩 나누어 담으면 몇 번 나누어 담을 수 있나요?가 그 의미가 되겠죠. 이 나눗셈식을 모형을 통해서 표현을 해보면요. 1의 모형 1개, 0.1의 모형 2개, 0.01의 모형 5개가 일단 필요합니다. 자, 너무 확대돼서 여러분이 헷갈릴까봐 모형 친구들의 이름 다시 한번 써주면 이렇게 되겠죠. 1의 모형, 0.1의 모형, 0.01의 모형입니다.
자, 1.25를 모형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렇죠. 0.05만큼 덜어내보면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0.05만큼 덜어내기가 맞아요.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렇습니다. 더 잘게 쪼갭니다. 모두 0.01의 모형으로 바꿔주는 것이죠. 자, 1의 모형과 0.1의 모형을 0.01의 모형으로 바꾸어 주었을 뿐인데 1.25 나누기 0.05라고 하는 식이 살짝 변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자, 그래서 125 나누기 5가 되죠. 그리고 그 의미도 살짝 변하게 됩니다. 0.01의 모형 125개를 5개씩 나누어 담으면 몇 번 나누어 담을 수 있나요? 로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1의 모형 1.25개를 0.05개씩 나누어 담으라는 말이나 0.01의 모형 125개를 5개씩 나누어 담으라는 말은 그 말이 그 말이다. 결국 같은 말이다 라고 하는 것을요. 몇 번 나누어 담을 수 있는지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어김없이 굉장히 오래 걸렸네요. 자, 어쨌든 그래도 두 식의 계산 결과가 25로 같다는 거 우리 알 수 있죠. 교과 속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5 나누기 5를 이용하여 12.5 나누기 0.5와 1.25 나누기 0.05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라고 했네요.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자, 여러분 12.5 나누기 0.5의 나누어진 수와 나눈 수의 각각 몇 배를 하면 우리가 125 나누기 5로 바꿀 수 있죠. 그렇죠. 각각 10배를 하면 125 나누기 5로 바꿔줄 수가 있겠죠. 125 나누기 5의 계산 결과는 2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5 나누기 0.5의 계산 결과도 25가 되겠죠. 다음 1.25 나누기 0.05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를 각각 몇 배 해줘야 할까요? 그렇죠. 100배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125 나누기 5가 됩니다. 125 나누기 5의 계산 결과는 25이기 때문에 1.25 나누기 0.05의 계산 결과도 25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125 나누기 5를 이용하여 12.5 나누기 0.5와 1.25 나누기 0.05를 계산하는 방법을 말해보라고 하고 있네요. 자, 어떻게 했죠? 그렇죠.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를 똑같이 10배 또는 100배를 해서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로 나타낸 다음에 우리가 계산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선생님이 모형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긴 했지만 몇몇 친구들 머릿속에는 아직 아리송함이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나누어진 수와 나누는 수에 똑같이 10배, 100배를 해도 그 계산 결과가 같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쉽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1학기 때 배웠습니다.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 모두 분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죠. 물론 모든 나눗셈은 분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에 각각 10을 곱한다는 의미는 결국 분수의 분모와 분자에 10을 곱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에 각각 100을 곱한다는 의미 또한 분수의 분모와 분자에 각각 100을 곱한다는 것과 정확하게 같은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를 각각 10배, 100배 하는 것은 결국 분수의 분자와 분모를 각각 10배, 100배 하는 것과 같은 행동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나눗셈식을 분수랑 연결하게 되면 우리 머릿속에 하나 떠오르는 게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분수의 성질이죠. 분수의 분모와 분자의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분수의 크기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자, 이 분수의 성질 그대로 나눗셈식에도 적용이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네, 당연히 그대로 적용이 되겠죠.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의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그 결과는 같다라는 형태로 그대로 적용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5 나누기 5라고 하는 식이 있을 때 125와 5에 각각 10을 곱해도 아니면 125와 5에 각각 100을 곱해도 계산 결과는 같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5와 5를 각각 10으로 나누어도 125와 5를 각각 100으로 나누어도 그 계산 결과는 같게 되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0, 10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해도 아니면 10, 100이 아닌 같은 수를 나누어도 계산 결과는 같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왜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를 10배, 100배 해도 그 계산 결과가 같은지 어느 정도 이해가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이제 이 부분을 이해하면요. 뒤에 나오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별로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웬만하면 여러분이 다 그냥 스스로 풀고 또 이해까지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이랑 수업을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다음 시간부터는 그냥 연습 문제 푼다, 복습한다 라고 하는 느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과서로 돌아가서요. 마지막 문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하여 소수의 나눗셈을 계산해 봅시다. 32.4 나누기 0.6 자연수의 나눗셈으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를 각각 10배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324 나누기 6이 됩니다. 324 나누기 6 계산하면 54가 되겠죠. 그래서 32.4 나누기 0.6의 계산 결과는 54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32.4와 0.6을 각각 10배를 해준 것만이 이 문제의 정답은 아닙니다. 이 문제의 정답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죠. 자, 예를 들어서 100배를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32.4 나누기 0.6은 3240 나누기 60이 되겠죠. 하지만 계산 결과는 어차피 54로 같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0.96 나누기 0.12네요. 자, 각각 얼마를 곱해주면 자연수의 나눗셈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렇죠. 100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0.96 나누기 0.12는 96 나누기 12가 됩니다. 계산하면 8이 되겠죠. 그래서 0.96 나누기 0.12의 계산 결과는 8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까지 해서 오늘 배워야 할 내용 모두 배워보았네요.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소수 나누기 소수의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 방법은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에 똑같이 10을 곱하거나 100을 곱하여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로 바꾼 다음에 계산하는 것이 그것이었었죠. 자, 왜 이렇게 해도 됐었죠? 그렇습니다.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에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그 계산 결과는 같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청출어람 하세요. 안녕.